안녕하십니까, 인천여우입니다. 잘생긴 남자 인천여우. 글자가 잘 안 보이시지만 인천여우의 신루타 종목. 인천여우가 원래 신루타에 대해서 거의 한 20년 전부터 제가 쭉 강의를 했었는데, 그 얘기의 내용들은 여러분이 아주 하도 오래 들어서 많이 잘 아실 거고, 다음에 제가 교육센터를 본격 오픈하면은 지금 시황센터 또 종목센터가 있는데, 교육센터는 아직 오픈을 안 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센터 오픈하면은 제가 여러가지 차트라든가 여러가지 펀더멘탈, 그리고 차트나 펀더멘탈로 우리가 주식이 되지는 않죠. 그래서 통찰력이란 무엇인가, 핵심인 신루타란 무엇인가, 신루타 종목은 어떤 걸 말하는가, 이런 얘기를 제가 쭉 좀 강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 조만간에 제가 이제 오픈하게 되면은 여러분한테 신루타부터 시작해서 쭉 제가 20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겪었던 여러가지 내용들을 쭉 좀 말씀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월 4일입니다. 수요일 밤인데, 수요일의 남자는 아니고 인천여우 신루타, 인천여우 신루타의 인천여우가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했던 것은 뉴욕의 금리 인하였죠. 아침에 갑자기 정말 뉴욕에서 금리 인하, 그것도 50 베이스 포인트, 50 베이스 포인트라는 이제 엄청난 그런 이제 낭보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내려가 버렸죠. 이게 웬일입니까? 50 포인트, 50 베이스 포인트의 금리를 인하했는데 다우가 내려갈 수 있다. 이거는 참 의외였어요. 물론 어제 5% 정도의 상승세 때문에 미리 알고 샀던 사람들이 차익 실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선물에서 미리 매수를 하고, 그래서 그에 대한 매도를 했다. 파월 장관이 사가지고 매도하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G7 그 총재 및 G7의 중앙은행 총재와 재무장관 회담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때 이미 이제 금리를 가감하게 인하한다, 50 베이스 포인트 인하한다는 그가 어차피 미리 좀 반영이 됐습니다. 그 전에, 이날 미리 반영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샀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익 매물 나오는 그런 모습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흐름이었다. 그 전날, 어제 샀다가 오늘 아침에 매도한, 이런 것 때문에 내려왔다 생각이 되고, 실제로 50 베이스 포인트 금리 인하는 대단히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엄청난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금융위기나 이럴 때는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과감하고도 전격적인, 또 FOMC 회의 기간이 아닌데 긴급 회의를 열어서 금리 인하한 거니까, 또 우리나라도 금퉁이가 열리지만 그쪽 나라도 금퉁이가 열려야 되겠죠. FOMC가 열려야만 이게 되는데, FOMC가 열려가지고 이렇게 금리를 50 베이스 포인트 인하로 결정했다라는 것은 대단히 위급한 상황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는 코로나가 그리 긴급해 보입니까? 별로 긴급해 보이지 않는데, 물론 이제 우리 생활은 굉장히 불편하죠. 국민 전부가 좀 불편합니다. 저도 불편하고 여러분도 불편하고, 대구 경북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전체가 좀 불편해요. 해외여행 가시는 분도 불편하고, 해외에 사업하시는 분도 불편하고, 한국에서 코로나가 창궐한다라는 그런 소문이 퍼진것만 하더라도 기분 나쁘고, 하여튼 그렇긴 한데, 그것이 이제 미국까지 그렇게 됐다 하는 것은 참 알 수 없다. 미국이 지금 연준이 저렇게 과감하게 대응할 만한 그렇게 큰 사건이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베이스 포인트의 인하는 어쨌든 한국의 최고의 호재다. 또 중국에도 호재입니다. 중국과 한국의 최고의 호재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한국과 중국의 호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당연히 올랐다, 이렇게 이제 봐도 될 것 같아요. 중국 상해 지수도 오늘 올랐죠. 우리처럼 많이 올라오진 않았는데 그 전에 좀 올랐기 때문에 그런가요? 좀 올랐고, 일본도 이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오늘 양봉은 양봉인데,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강력히 올랐고, 또 원달러 환율도 많이 내려갔고, 좋은 모습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종합지수의 모습은 요렇게 아주 강하게 올랐죠. 이렇게 강하게 올랐는데, 기술적으로 먼저 본다면은, 일단 이제 어제 음봉 커버 양봉, 이게 좋은 모습이죠. 어제 음봉이 커버 양봉 모습 좋고, 또 이제 두 번째가
마지막 갭을 갖다가 메꾼 것도 한 방에 메꾼 것도 좋고, 그래서 기술적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따라서 결국 올라가면서 2110포인트하고 2160포인트, 2160포인트 두 군데의 이제 그 고난의 관문을 거치면은 돌파하면서 이제 요 위에 2200포인트 위로도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겠다. 물론 뭐 2110이나 2160 돌파하면서 또 난관 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 돌파를 할 텐데 2200까지 다 돌파하려면 아무래도 뭐 3월 말이나 4월 초에 경제 지표들이 좀 좋게 나와야 되겠죠. 우리나라의 지표도 좋고 저 전망도 괜찮고, 근데 뭐 과거 지표야 뭐 좋게 나올 리 있겠습니까만은 전망들이 좀 좋게 나오고, 또 지금 이제 과감하게 단행된 파월의 50 베이스 포인트 금리 인하가 계속 힘을 좀 발휘하고 이런 형태로 되어야, 그래야 이제 좀 멋진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오늘 거금 회의가 열렸어요. 거금이라 그러니까 거금 5천만 원 뭐 이런 얘기 같은데 그 얘기는 아니고요.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들이 이제 명동에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금융정책의 방안이나 이런 이제 미국이 느끼는 위기의식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회의를 한 것 같고, 또 정세균 총리가 대구에 지금 가 있는데, 대구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데 11조 7천억의 추가 경정 예산 추경을 갖다가 편성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요게 이제 내일 국회 본회의에 국회에 좀 제출될 거고, 이번엔 다른 거보다도 이번에는 국회가 한 마음으로 뭉쳤어요. 야, 코로나만큼 우리가 극복해야겠다. 그래서 웬일로 여야가 한 마음으로 아마 추경을 바로 통과시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 통과되고, 또 금리가 이주열 총재도 오늘 아까 전에 뭐냐 얘기를 또 했죠. 그래서 뭐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곧 내놓을 것 같다. 아마도 과감하게 금통위를 열어가지고 과감하게 금리 인하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우리는 뭐 50 베이스 포인트 못합니다. 25 베이스 포인트 정도, 25% 정도, 그 정도 아마 금리 인하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뭐 기대만큼 미국보다도 좀 덜 인하하는지 몰라도 우리까지 따라서 0.5%포인트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0.25 정도 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아마도 이제 한국은행과 기재부, 기획재정부가 같이 합심해서 금리 인하라든가 이제 부양책을 펼쳐나가지 않겠나 생각한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참 많이 올랐죠.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급상에서 정말 오랜만에,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말이죠. 외국인들이 7일 동안에 제가 보니까 쭉 따져봤더니 4조 5천억을 매도했네. 4조 5천억. 진짜 무식하게 많이 매도했어요. 요 7일 동안에. 7영업일에 4조 5천억을 매도했어. 4조 5천억. 그러다가 오랜만에 지금 매수 돌아선 겁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게 내일 이후도 계속 이어져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내일 이후에 또 외국인들 매도로 돌아서면 심리 좀 나빠질 텐데, 어쨌든 내일 이후에 외국인들 매수로 계속 진행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4조 5천억에 팔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음 주가 이제 선물 옵션 만기 아닙니까? 그래서 선물 옵션 만기 전까지 팔 물량은 다 팔았던 것 같아요. 아마 어제까지 더 나올 물량 없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4조 5천억에 팔았는데 더 팔 게 뭐 있겠어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추가적인 외국인들 매도 안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믿으면서, 외국인들 매도만 안 나온다면 무리 없이 2110 또 2160, 2110 요거를 하나씩 돌파하면서, 여기 하나씩 돌파하는 거겠죠? 하나씩 돌파하면서 2060은 뭐 거의 돌파했잖아요. 지금 2059까지 왔으니까 2060 여기네. 여기죠? 여기 거의 돌파했죠? 뭐 1포인트 남았네. 여기 돌파했다 보고, 그 다음에 2110 돌파해야겠죠. 여기 10. 그 다음에 2160 돌파해야겠죠. 여기. 그래서 2110, 2160, 2060은 이제 뭐 돌파한 거는 다름없습니다. 내일 하면 바로 돌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개의 관문. 첫 번째 관문은 뭐 내일 돌파할 것 같고, 두 번째, 세 번째 관문을 돌파하게 되면 21을 돌파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2200을 향해 가는 그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의 순매수 전환이다. 순매수를 계속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가 된다.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대장주가 뭐냐 하는 건데, 대장주는 제가 쭉 말씀드리지만 가장 이제 펀더멘탈 좋은 거 요거죠. 그러니까 2차전지가 지금 성장의 핵심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게 2차전지하고, 또 우리가 계속 알고 있던 반도체, 오늘도 반도체 좋았죠. 그래서 비메모리 쪽에서 뭐 네페스나 테스나 같은 것들은 쭉 좀 올랐던 부분이고, 오늘 LB세미도 뭐 마지막에 괜찮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장비주들, 뭐 AP나 HB 테크놀로지나 요 장비주도 뭐 모양이 좀 개별적으로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자, 모양들이 좀 좋게 나오고 있고, 또 재료주들도 흐름들 좋아요. 내일 본격적으로 또 재료주들 어느 게 올라갈지는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차트에 따라서 또 재료에 따라서 매기가 몰리는 쪽으로, 사실은 오늘 45포인트 올라가지고 2차전지나 반도체에서 종목 선정이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내일 이후에는 지속 상승하는 종목이 아마도, 오늘 이런 상태에서 내일도 상승하는 종목한테 이제 주목을 해야 되겠죠. 그런 종목들 주목하시면은 무엇이 올라갈 것이다, 무엇이 올라갈 것이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가 플랫폼 종목을 많이 말씀드리죠. 플랫폼 종목, 그래서 플랫폼 종목에서 카카오, 네이버, NC도 잘 올라가죠. NC도 이제 100만을 향해서 꾸역꾸역 갭 상승까지 하면서 돌파가 나옵니다. 요 모습이 NC가 이제 먼저 올라가서 그렇지, 요 이제 NC가 전고점 확 돌파해버리죠. 전고점 확 돌파해버립니다. 요거 마찬가지로 지금 외국인들 주도하에 지금 돌파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네이버하고 카카오, 이제는 카카오가 1,000원 더 비싸졌죠. 카카오가 1,000원 더 비싸졌는데 21선 아래에서 위로 뚫었죠. 그러면 다시 제가 또 지난번에 물론 그 위에서도 사라 그랬지만 여기가 가장 중요한 지지라인이다 라는 말씀 또 한번 드렸는데, 여기서 또 어제 연봉 맞고 오늘 또 확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번엔 아마 19만원 돌파해서 20만원 또 돌파가 나올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20만원 돌파하면은 일단은 뭐 제가 약속대로 제가 뭐 원래 금강산 가야 되는데 금강산은 못 가고 제가 그 금요일날 술을 마시겠습니다. 맨날 마시는 건데, 자, 하여튼 카카오 조만간에 20만원 간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20만원 곧 갈 겁니다. 이번에 한번 눌러줬기 때문에 더욱더 에너지가 모이면서 조만간에 20만원을 돌파해서 25만원의 그 신고가의 그 흐름을 보이는 그런 흐름이 될 것이다 생각이 되고, 계속 매수하시는 분들은 매수하고, 계속 보유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25만원 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25만원 가는지. 또 1분기 실적 발표 4월달 아닙니까? 대략 한 5월 8일쯤에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1분기 실적 발표하려면 뭐 2달이 좀 더 남았어요. 근데 2달 동안에 20만원 돌파해서 아마도 25만원을 향해서 한 발짝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자, 카카오 계속해서 주목하시 바란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언제나 전기차, 반도체, 플랫폼 그런 종목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뭐 좋아하시는 지금까지 뭐 한 번도 움직임이 없는 아주 골치 아픈, 그렇지만 빠지진 않아요. 이제 빠지진 않습니다. 오늘도 김여정이라는 친구가 또 뭐 이상한 말 했는데 자기도 좀 미안했는지 또 거기다가 조금 덧붙였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김여정의 그 코멘트, 근데 청와대에서는 그냥 대꾸 안 했습니다. 하여튼 남북주 아직까지 큰 재료 없는데, 재료 나오면 날아갈 남북주. 또 시진핑 주석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코로나만 조금 가시면은 아마 한국 방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한국이 정말 중국한테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사불 정책 요거만은 이제 해제를 시키지 않겠냐 생각이 되고, 사실 실리가 중요합니다. 실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한테 가까이 있는 나라고, 수출 의존도 가장 높은 나라고, 또 뭐 소비 쪽에서도 우리 그 소비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나라고, 가까이 있으니까 뭐 여행도 많이 올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사불 정책의 해제와 함께 중국 소비주들 요것들 한번 급등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고요. 남북주, 중국주, 그다음에 바이오. 바이오는 지금까지도 계속, 바이오가 옛날에 신약이라든가 뭐 바이오 시밀러라든가 뭐 이런 쪽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신약 이런 것보다도 주로 코로나 관련이죠. 코로나 관련해서 무슨 이제 그 시약이라든가 진단 키트라든가 또 코로나의 뭐 백신 이런 것들 관련해서 연구하는 기업, 이런 것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오래 가진 않겠죠. 코로나가 오래 가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들고 가지는 마시라.
뭐 제가 CGN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 오늘도 CGN 얘기 할 겁니다만은 요런 것들을 제가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한테 당부드리는 것은 어차피 코로나는 오래 안 갈 거다. 그래서 코로나가 없어질 때 같이 여러분들 일단 코로나 관련주는 버려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예상했던 대로 뭔가 좀 변화가 나오죠. 변화가 나옵니다. 아, 참 해제를 안 했구나. 노다지 주인님. 그래서 코로나 현황판을 좀 보게 되면은 코로나 현황판 네, 코로나 현황판을 볼 필요 없죠. 볼 필요 없이 이렇게 보자고요. 코로나 관련해서는 어제가 600명 증가했죠. 어제 10시 발표, 0시부터 0시까지 하루 동안의 발표가 하룻밤에 확진자 어제 확진자 600명, 그리고 오늘 확진자 516명, 조금 줄었죠. 근데 뭐 확연히 줄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리고 어제 오후 5시에 발표된 추가 확진자, 그러니까 일간으로는 600명, 516명인데 오후 4시에 한 번 더 발표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오후 5시에 발표하죠. 그건 뭐냐면은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요것도 통계내서 한 번 더 발표를 하죠. 그게 이제 어제가 오후 5시 발표, 어제가 374명, 그리고 오늘 오후 5시 293명이에요. 추이를 보니까 600명에서 516명 감소했고, 또 5시 발표는 이제 중간 연합 개념입니까? 중간에 한번 발표하는 건데 374에서 293, 이제 200대로 내려왔죠. 이렇게 되면은 내일 확진자 제가 예상할 때 한 400명 왔다 갔다 하지 않겠나. 400명, 600명에서 500명에서 400명, 그러니까 3일 동안에 600에서 500명대죠. 516명이니까 500명대에서, 그리고 내일은 아마 대략 한 410명 정도 나오지 않겠나.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뭐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요거보다 더 적게 나오고, 예를 들어 390명 좀 나오면은 그야말로 이제 많이 줄어든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 대구의 신천지가 마지막 예배를 본 것이 2월 16일이었다. 그래서 2월 16일에서 대략 한 5일 후에 대략 한 5일 정도 지나면은 이제 이게 이제 발현이 된다 그러잖아요. 병이 딱 튀는데 5일 후부터 정말 병이 나왔어요. 그래서 2월 20일부터 급증하기 시작해서 대략 2주 정도라 그래요. 2주 정도. 2주 정도가 잠복기라 그러잖아요. 2주 정도, 길어야 2주 정도란 말이죠. 그래서 그 2주 정도가 2월 16일 이후에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오늘하고 내일 정도가 2월 16일 이후에 약 2주 정도의 기간이에요. 여기에서는 더 이상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넘어가면은 더 이상 안 나온다. 물론 이제 신천지에서 이제 지인으로의 어떤 사회적 확산 같은 게 있겠죠. 사회적 확산. 신천지에서 지인, 가족 이렇게 확산되는 거 있단 말이죠. 그거가 이제 더 나오고 있는 중인데, 그거는 가면 갈수록 줄어들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워낙 지금 강하게 사회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볼 때는 일단 내일 목요일 목, 금, 토, 일로 가면서 점점점 줄어드는 모습이 나올 거고, 그래서 다음 주 중반 정도 되면은 확연히 줄어들어서 뭐 200명대로 안착이 되는, 이제 하루에 200명이죠. 지금 하루에 600명, 500명, 400명인데 내일 400명 된다면 400명인데 다음 주 돼서 200명대로만 줄어들어도 이제는 좀 안심해도 된다. 이런 흐름이 될 거라. 안심해도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하시고, 그리고 오늘까지도 그냥 대구 경북이 대부분이에요. 대구 경북. 그 대구 경북 중에서도 특히 신천지 신도들 중심으로 대부분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신도가 마감이 되고 대구 경북 바깥으로는 퍼져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대구 경북 제외하고는 뭐 22명? 이 정도면 정말 미미하죠. 아까 오후 5시 발표되는 것도 보니까 주로 그냥 한두 명씩이야. 이제 뭐 몇 명 안 돼. 근데 이제 천안의 그 줌바 댄서 선생님, 그거가 이제 꽤 많고, 천안도
줌바 댄스를 중심으로 한 접촉자들이 한 70명 정도가 다 그쪽이에요. 전체 뭐 74명인가 뭐 그러는데, 그 외에는 별로 없고, 그것도 줌바 댄서, 그 선생님이 가르치고 막 그 가족이고 이런 사람들만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차단됐으니까, 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몇몇 있긴 있는데, 또 오늘은 무슨 뭐 그 서울에 무슨 그 아파트, 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이 걸렸는데, 나머지로 확산 안 되고, 관리사무소하고 관리사무소 직원들, 그렇게 이제 또, 됐다 그래요. 근데, 그거 빼고는 이제는, 그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나오겠지만, 전체로 볼 때 핵심인 대구 신천지가 이제 차단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도, 많이 약해지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에는 좀 낙관적 예상입니다만은, 내일, 모레로 가면서 점점점 줄어들 것이다. 현재 600명에서 이제 500명대로 왔고요. 500명대로 왔고, 이제 오늘까지 이제 500명대거든요. 내일이 400명대로 간다면, 400명대 이하로 간다면 더 좋겠지만, 400명대로 간다면, 이제 모레 이후에 주말과 다음 주로 가면서 확실히 조금 약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사망자는 늘어날 겁니다. 사망자는 지금까지 이제, 그니까 이제 발현이 돼가지고, 결방이요? 아닙니다. 아까 제가 이제 이게 뭐가 잘못돼가지고, 이게 지웠다 다시 켰어요. 지웠다 다시 켰습니다. 그래서 결방인 줄 아시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걸 띄워놨다가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시스템이 오류가 생겨서 다시 지웠다가 다시 이제 키는 바람, 다시 이제 등록하기 키는 바람에, 자, 하여튼 사망자는 늘어날 겁니다. 사망자는 지금 뭐 30 몇 명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도 50명, 잘하면 100명까지 늘어날 수도 있어요.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겁니다. 사망자가 지금까지 너무 작았다라는 거고, 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좀 이게 감기가 참 좋지 않은 병이에요. 그 어떤 질병이 있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좀 시간이 좀 지나면서, 대략 한 이제 4주 정도죠. 4주 정도. 4주 정도 지나면 이제 폐렴이라는 게 그래요. 폐렴이라는 게 없으면 한 4주 정도 지나면은 이제 많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추가 사망자 많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좀 기저질환이 있거나 몸이 안 좋으시거나 너무 고령이신 분들, 예를 들어 90세 뭐 이렇게 고령이신 분들은 아주 고령해서 폐렴에 걸리면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더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면서 대응하시면 바라겠고,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요거 빨리빨리 해야 돼요. 자, 소개시켜 드릴 종목 제가 써놨는데 그것들 쭉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먼저 띄워 놓을게요. 자,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릴 종목들 4종목인데, 어제 한번 봤던 거 시젠, 또 셀리버리, 그리고 오늘 신규로 케이프란 종목을 갖다가 넣었습니다. 케이프, M&A 관련해서. 그 다음에 카카오, 계속 얘기하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카카오 조만간에 이제 20만원 신고가 내고, 25만원 가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셀리브리부터 쭉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김여정, 김여정. 자, 남북조는 조금 더 기다리자 하는 말씀 드리고요. 자, 셀리브리부터 하겠습니다. 셀리버리. 자, 바이오 종목군들은 지금 주로, 어쨌든 코로나랑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좋아요. 코로나 관련 기업들.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제 뭘 말씀드렸냐면, 84,000원에 올라와서 84,000원 위에 있으면은 한번 사갖고 넘어가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84,000원. 근데, 84,000원 위에 올라온 게 아니라 84,000원에 끝났어. 이건 뭐야? 거래량은 좀 많지 않습니다. 거래량은 어제보다 많지 않은데, 그래서 84,000원에 마감이 됐는데, 이게 참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이 셀리브리 요 종목은 내일은 84,000원 아래로 내려가면은 사지 말아라. 물론 팔 필요는 없어요. 아직까지 8만원 정도를 깨기 전까지는 아직 팔지 않아도 되는데, 어쨌든 84,000원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별로 안 좋아. 무조건 84,000원 위로 가야 돼요. 그래서 84,000원 위로 올라가면은 여러분이 한번 보유라든가 신규 매수는 가능한데, 84,000원 아래로 내려가면은 신규 매수 하지 마라. 그리고 79,000원이 내려가면은 요게 손절 라인이 됩니다. 79,000원 밑으로 내려가면
매도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셀리버리는 뭐, 잘 아시는데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셀리버리. 어제도 설명을 드렸는데, 자, 셀리버리는 이제 원래, 요, TSDT, 전송기술 플랫폼, 전송기술. 요거는 바이오베타죠, 바이오베타. 셀리버리는 바이오베타를 가지고 있다, 바이오베타. 바이오베타 후보물질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원래 셀리버리의, 존재 이유고, 또 기술 이전, 이런 것들이 존재 이유인데, 그래서 다케다라든가 일동제약, 글로벌 제약사하고, 양리 물질 전달 체계를, 계속 기술 수출하고 뭐 이런 쪽으로 연구를 좀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래서 뭐 별로 재무제표 볼 거 없다 그랬죠. 근데 이번에 갑자기 폐혈증이 관심이 되면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갑자기 죽는 경우가 있더라. 젊은 층인데 갑자기 악화돼서 갑자기 죽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봤더니만, 우리가 이제 폐혈증 그러잖아요. 폐혈증. 이 폐혈증이 갑자기 죽잖아요. 왜, 여러분 많이 듣기에, 어떤 분들이 어느 바닷가에서, 무슨 조개를 잡아가지고 먹었는데, 조개를 날것으로 먹었는데, 폐혈증으로 죽었다. 이런 얘기. 또 여름철에 생선을 잘못 먹어서 폐혈증 죽었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또, 상가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먹었는데, 돼지고기를 먹었는데, 폐혈증으로 죽었다. 이런 게 많이 듣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그게 이제 사이토카인이거든요. 이게 사이토카인이 뭐냐면은, 어떤 병이거나, 바이러스가 침투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 킬러 세포, T세포, 이런 것들이 갑자기 증식을 해가지고, 그 증식 때문에 열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갑자기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이토카인, 발현인데, 그래서 이 사이토카인의 과발현을 억제하는, 억제제, 요걸 갖다가, 원래 이제 ICP-INI 해가지고, 원래 조대웅 대표가 이걸 갖다 옛날에 연구를 했었대요. 연구하고 좀, 개발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요걸 개발했었는데, 요걸 그냥 대량 생산을 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대량 생산하고 하려면은 또, 임상도 거쳐야 되고 그러는데, 또 임상 준비도 하고 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고 임상 실험이 되고, 그래서 소위 중증 폐혈증의 치료제로서 개발이 된다면,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이제 약이 되겠죠. 그래서 그에 관련된 이야기들 때문에 지금 이제 셀리브리가 좀 뜨고 있다는 거고, 그 외에 이제 그 전부터 쭉 있던 것은 무슨 파킨슨병이라든가 이런 쪽이고, 지난번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이제 이런 이제 파킨슨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관심이 끌었는데, 지금은 바이오는 차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차트에서 돌파 나와서 튀어가는 모습이 나오면은 같이 동참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동참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현재의 주가 84,000원의 주가는 지난 2019년도 고점을 돌파한 가격이기 때문에 잘하면 여기서 급등이 나올 수 있어요. 재료가 잘 반응이 되면. 그렇지 않으면은 근데 이 매물들이 나오면서 또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 79,000원 잘 설정해 놓고 위로 올라가는 경우에 따라붙고, 아니면 따라붙지 마시라. 오히려 매도로 돌아서라 하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젠도 이제 비슷하게,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관련 그런 종목이죠. 코로나19에서 시젠이 진단 키트를 개발해가지고 이걸 이제 납품을 시작했다라는 거하고,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우리가 금진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내용이고, 여기서 이제 잘 되면 이제 시젠이 이제 여기서 이태리, 영국, 독일 이런 데서 계속해서 코로나19 검진이 이루어지고, 그게 확진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코로나가 계속 유럽으로, 또 미국으로, 남미로 이렇게 막 뻗어나가고 이렇게 막 확산되고 그러면은 시즌도 돈 좀 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리기를 모양이 좋았다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또 거꾸로 뒤집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요 종목도 이렇게 되면은 이제 손절 라인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보수적인 손절 라인이에요. 이제 37,000원 정도 손절 라인 설정해 놓고, 여기 깨면은
매도해야 된다는 거고, 조금 더 내려간다면 요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요 정도 36,000원까지. 그래서 36,000원, 37,000원 라인이 손절 라인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많이 거래가 됐던 구역이고, 여기를 깨고 나면은 이제는 다들 손실 구간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이 돼요. 그래서 오늘의 음봉은 커브 음봉인데 요까지는 괜찮은데 36,000원 최후 라인을 깨면은 매도를 고려하시라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바이오는 특히 코로나랑 같이 가는 바이오는 길게 가져가면 안 됩니다. 요거는 바이오가 코로나가 끝나면 같이 떠나야 돼. 바이오가 옛날 바이오가 아닙니다. 옛날 바이오는 신약 개발이잖아요. 신약 개발은 길게 가잖아요. 길게 가니까 계속 좋은 재료 나오고 희망감, 신약 개발하면 대박 터진다 이런 건데, 이제는 누가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 웬만하면 그냥 말이야 유상증자나 하고, 이거 안 믿는다 이거야. 그래서 신약주의 전성시대였던 옛날하고 다르다. 지금 바이오는 그냥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무슨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재료 때문에 올라가는 거라서 단기적 재료다라고 보시고 철저하게 손절 라인 관리하시라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렇고 CGN의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하고 본다면, CGN은 이런 내용이에요. 최근 개발한 코로나19 진단시약 알플렉스 2019N COV가 코로나 바이러스죠. COV 요거를 국내에 출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다. 지난 7일에 2월 7일이겠죠. 유럽 인정을 받았고, 2월 12일에 한국질병관리본부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듣겠다. 우리나라가 2월 16일부터 갑자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2월 12일에 가까스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죠. CGN의 신제품은 세계의 목표 유전자를 모두 검출할 수 있는 아주 뭐 상당히 좀 민감도와 특이도가 뛰어나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 태어난 그런 것 같은 그런 CGN이에요. 그래서 뭐 그렇다. 그래서 1000명을 동시 검사할 수 있고, 검사 시간을 4시간 이내로 4시간 정도 지나면 이미 양성인지 음성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상당히 이번에 많이 각광을 받았는데, 주가는 뭐 예상보다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가가 별로 올라오지 않았는데 올라가면 또 매물 나오고. 근데 이제 CGN이라는 데가 워낙 시가총액이 커. 이게 시가총액이 9,800억이야. 9,800억 1조 정도 되는 기업이니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종목은 다 좋은데 시총이 너무 커. 시총이 크다는 얘기는 주가가 굉장히 좀 저평가된 게 아니라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36,000원을 깨면은 매도한다는 감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릴 종목은 케이프예요. 케이프인데 상 갔어요. 상 갔는데 주가가 2,400원에서 4,300원까지 거의 더블 올라온 종목을 여러분한테 사라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한진칼이 M&A에 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도 쭉 올랐다 이제 밀리긴 했지만, 주가가 제가 그때 45,000원대도 비싸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한테 조심해야 되지만 내려오면 한 4분마다 그렇게 말씀드린 종목인데, 이게 4만원까지 찍고 난 다음에 더블 나버렸어. 그래서 비슷한 맥락의 케이프는 이제 뭐 하는 회사냐면, 원래 배워이가 그 저속 엔진의 실린더, 저속 엔진이라는 게 이제 선박 엔진을 얘기하죠. 저속 엔진. 그러니까 고속 엔진이 아니라 저속 엔진이니까, 배는 이제 등치가 크지만 빨리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속 엔진입니다. 천천히 가는 엔진, 저속 엔진. 이게 저속 엔진의 그 엔진의 실린더 아시죠? 실린더. 그러니까 피스톤 운동을 하는 그 그거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케이프가. 그래서 케이프가 이제 주가 쭉 올라왔는데, 요것도 보면 지난번에 어제 제가 한진칼 얘기했잖아요. 한진칼 얘기했는데, 한진칼을 요런 상태, 그러니까 여기 한번 있었고, 그리고 요렇게 한 달 지나서 치고 올라가서 주가 급등했다는 얘기요. 그러면 케이프는 어디쯤 될까? 케이프는 이게 요렇게 돼가지고 한번 올랐다가 다시 여기에서 또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구간 같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케이프가 시가총액이 지금 비싸질 않아. 이게 이제 1,000억 조금 넘었어요. 좀 1,000억. 그러니까 야 이게 다 좋은데 더 좋은 것은 너무 시가총액이 싸. 그래서 요 케이프는 이제 차트로 봐서는 뭐 별로 별 볼일 없죠. 차트로 봐서는 지금 이제 보면은 주가가 지금 뭐 2,000원대 2,000원 3,400원대에서 왔다 갔다 맨날 하던 종목인데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지금 4,000원까지 왔는데 관심 가진 모양이야. 이제 역사상 최고가로 가고 있는데 내용은 좀 보자 이가 내용은 보자. 내용이 도대체 뭔 종목인지 봐보자. 그래서 케이프. 자, 케이프는 뭐 하는 회사인가 봤더니 대형 선박 엔진, 대형 배 엔진, 대형 선박 엔진의 실린더 라이너. 실린더 아시죠? 실린더, 이렇게 이제 자동차에서 실린더 있잖아요. 엔진의 실린더. 그 실린더에서 이제 펌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압축 배기 하면서 이걸 이제 달고 가지고, 뭡니까, 이게, 휘발유 가스를 달고 가지고 팍 뿜어내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죠? 막 왔다 갔다. 맞습니까? 제 얘기가? 제가 이거 잘 몰라요. 중고등학교 때 배운 그거, 우리 엔진,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 그런 건데, 주로 대형 선박 엔진의 실린더 라이너를 제조하는 회사다. 제가 그림 보여줬으면 좋은데, 그림을 갖다 제가 안 가져왔네. 그래서, 뭐, HDS 엔진이라든가, 현대중공업이나 STX중공업 이런 데다가 이제 납품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문해가지고 만든다는 거죠. 아주 큰 엔진이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그거는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문제는 그거가 아니라, 이 KP 투자증권의 모회사라는 거죠. KP 투자증권. KP 투자증권이 뭐, 아주 큰 증권회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KP 투자증권을 비롯해서 계열사가 33개래. 조그만 데겠죠. 조그만 데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게 이제,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은, 어제 어떤 분이 연결 재무제표를 봐야 됩니까? 개별 재무제표를 봐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연결도 봐야 되고, 개별도 다 봐야 돼요.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KF의 연결을 보게 되면은, 매출액이 2,000억대야. 2,500억대. 영업이익은 한 150억 정도. 뭐 괜찮은 회사예요. 괜찮은 회사고. 근데 이 정도의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지금 1,000억이다? 상당히 저평가죠. 굉장히 저평가예요. 또 자산 총계가 2조를 넘어가고, 근데 부채도 2조를 넘어가. 그러니까 이제 증권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개별로, 케이프 개별, 실린더를 만드는 케이프 개별로 보게 되면 매출액이 200억대야. 200억대. 이제 300억 막 넘어가려고 그래. 조선업 좋아지면 좀 좋아지겠죠? 영업이익은 뭐 그냥 꾸준히 나는 기업이고. 그래서 자산도 2,000억인데 부채는 725. 자산 구매는 클 수밖에 없는 게 실린더 만드는 공장이니까 공장 규모 커야 되겠죠. 그래서 자산 가치가 있는 기업이고 조선업 좋아지면 좋아질 종목인데 더 이제 중요한 것은 케이프 투자증권의 모회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케이프를 인수하면 케이프 투자증권을 가져올 수가 있어. 그래서 증권사라고 하는 것은 꽤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바로투자증권을 갖다가 카카오가 인수해가지고 좀 매력적인 기업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케이프라는 게 시가총액이 뭐 1,200억인가 그래요. 이게 얼마더라? 시총 1,166억이야. 싸잖아요. 이게 싸기 때문에 M&A가 붙으면은 주가가 싸기 때문에 한번 붙을 수가 있다. 그래서 KHI라는 데서 이제 지분을 모았다 이거. 김강우라는 분이 지분을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현재 지분이 현재 14.7% 14.3%래. 근데 원래 이 대주주 지분이 얼마냐면 아직은 대주주가 많아요. 대주주가 많아가지고 대주주 지분이 21%고 이번에 이제 지분을 모은 쪽이 14%니까 이거 아직은 좀 많이 올라왔죠, 그죠? 하여튼 KIH 어렵다. 근데 여기 지분율이 14%래. 그런데 당장 이번 주총에서는 행사가 안 된대요. 주총에서는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주총이 1.5%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번 안 되고 임시주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임시주총을 해가지고 지분을 더 모으면은 임시주총에서 경영권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번에 대한항공 한진칼처럼 한진칼은 이제 형제 간의 싸움이죠. 누나하고 동생 간의 싸움인데
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적대적 KHI 참 어렵다. KHI 이거거든요. KHI는 적대적이야. 이건 적대적 세력인데 그 수액주주들도 뭐 케이프 한번 먹어보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액주주 뭐 연대 모임도 만들고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뭐 5% 지분을 모을 것이다 뭐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이제 뭐 김 전 회장 이쪽이 주주 제안을 해가지고 위임장을 모으고 해가지고 5% 정도 지분만 더 보태면은 충분히 또 서로 싸움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하면은 좀 싸움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케이프 증권이 원래 LIG 투자증권이었다 그럽니다. 이거가 이제 KB로 넘어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넘어갔다 그래요. 그래서 M&A가 된다면은 이제 한진칼처럼 좀 주목받는 회사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한번 봐보자. 나중에 이제 또 보면은 또 이게 많이 갈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내일 상 갔는데 뭐 내일 상에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 조금 좀 조정받으면은 여러분들 그때도 한 달 정도 있다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시간이 이번에 주총에서 아니되니까 쭉 있다가 이제 임시주총 열고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어요. 당장은 이제 내일 쫓아가서 매수하는 건 별로예요. 그리고 아마도 이제 한진칼 같은 경우에도 한진칼도 이제 제가 그때 얘기하고 한 달 정도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주가 뛰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록에다가 케이프 같은 것은 딱 메모해 놓으세요. 그래 딱 요즘 한 달쯤 지나가서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주가가 안정돼가지고 밑에 내려와 있을 때 여기 한 61선 정도에서 지지받았을 때 이때 이제 한번 주목해 보시다가 이렇게 이제 딱 올라갈 듯한 모습 보이면 그때 한번 매수해 좀 좋겠죠. 지금 매수한 얘기는 아닙니다. 케이프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다. 이런 종목들을 하나씩 이제 여러분들 관심 갖고 있다가 제 생각엔 그래요. 지금 당장 뭐 내일 쫓아가서 먹을 거는 좀 그렇고 위에 리스키하고 아마도 좀 세월이 지나면 한 3,000원 정도 밑에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쯤 돼서 차트 모양 만들었을 때 돌파 나오는 이런 모양 나오면은 그때 한번 사봐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카카오 아까 이제 카카오 얘기를 했는데 카카오 이제 20만원 가겠죠? 자, 카카오가 3월달에 20만원 간다 1번 못 간다 2번 카카오 3월달에 20만원 간다 1번 못 간다 2번 카카오 네, 요즘 워낙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하면 쫙 올라오고 그랬는데 요즘은 워낙 모바일로 접속을 많이 하니까 잘 안 올라와요. 근데 제가 카카오를 가지신 분이 얼마나 되나를 확인해 보려고 질문했습니다. 카카오는 제가 밀릴 때마다 사라고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이거 그냥 분할 매수해라. 다른 거 뭐 살만한 거가 애매하신 분들 그런 분들 또 주식 투자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이런 분들 그런 분들한테 그냥 안심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카카오가 왜 사야 되느냐는 이유는 여러분이 맨날 카카오를 쓰니까. 3번은 뭡니까? 갈지 안 갈지 모르겠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조금 빠를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카카오가 지금 이제 더 빨라졌잖아요. 네이버보다. 옛날엔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주가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근데 지금은 네이버보다도 카카오가 위에 올라가 있죠. 1,000원 위로 올라갔어요. 이거 역전입니다. 역전이고 NC도 좀 올라오고 NHN도 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런 흐름들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카카오 여러분들 좀 주목해 보시 바라겠고 카카오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말씀이 있는데 오늘은 또 뭐 또 드리긴 좀 그렇죠. 그래서 뭐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카카오는 카카오톡 또 카카오의 택시 대리운전 주차 내비 같은 카카오티 그다음에 톡비즈보드 론칭 톡비즈보드 카카오뱅크 요걸 이제 4대 사업 성장 산업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유료 콘텐츠 판매 구조와 카카오 페이지의 성장, 또 카카오 페이 이런 것들, 카카오 페이의 급성장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고, 핀테크 사업이 올해는 또 가장 볼만한 사업 중에 하나다라는 거. 카카오뱅크에서 바로투자증권, 삼성화재와 모바일 보험 설립 이런 것들이 이제 추진되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 한번 보자라는 말씀. 광고 때문에 또 돈 벌 것이다 하는 얘기도 좀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종목을 다시 시작했다, 종목 방송을 시작했다는 얘기는 장이 이제 안정적인 상승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우의 광고, 카카오는 4시간대 물려보자. 좋습니다. 여우의 광고 또 한마디 하고 갈게요. 오랜만에 여우의 광고. 요 광고는 요겁니다. 여우의 광고.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이제 요 시향방송이 있어요. 시향방송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신도타 방송이 있어요. 신도타 방송이 있는데 시향방송은 이제 3개월에 33만원이고 신도타 장중방송은 2개월에 132만원입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인천유의 시향방송은 한 달은 11만원, 석 달은 33만원, 33만원이다.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렇다. 그리고, 그 스마트 방송은 한 달에 66, 근데 66이고, 두 달에는 132,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 꼭 보시면서, 일단 가격 부담이 있는 분들은 뭐 시향방송을 들으시면 좋고요. 시향방송 좋고, 석 달에 33이나 아니면 한 달짜리도 좋습니다. 한 달에 11만원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장중에 방송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스마트 방송 한 달에 66짜리인데 뭐 비싸지 않죠? 요거 들으셔도 좋고, 두 달에 132를 들으셔도 좋고, 장중에 방송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나는 뭐 장중에 방송 들을 필요 없다, 혹은 직장인이다, 혹은 이제 나는 아침에 여우가 종목 설명 쫙 한번 하는 걸로 족하다, 그 종목 설명 듣고 그냥 매매하면 되지, 그런 분들은 시향방송만 들으셔도 되고, 나는 장중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사고 팔고를 좀 리딩을 해줘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스마트 방송 들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 유튜브에서 이제 시향방송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시향방송이 있는데, 요 시향방송이 이제 아침에 대략 8시 한 뭐 20분 정도, 그때 이제 올라가고요. 또 낮에는 대략 12시에 한 30분 정도, 12시 한 40분 정도, 그 정도에 좀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정오 시향 방송. 그리고 이제 밤에는 지금 밤에는 종목 분석. 소위 종목센터죠, 종목센터. 자, 시향센터하고 종목센터인데, 시향센터에서 아침하고 점심하고 두 번 이제 녹화를 해서 올리고, 밤에는 이렇게 종목방송, 종목센터에서 녹화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여러분들 꼭, 인천유라고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검색하면 됩니다. 그러면 인천유가 나오면은 거기다가 이제 구독이라고 눌러 놓으시면 제가 하는 방송을 늘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 또 종목센터에서는 제가 쭉 했던 종목이 쫙 나오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들 보고 싶은 종목들 한번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감합니다. 박수 치면서 마감할게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 좋은 수익 내시기 바라겠고, 또 회원 가입하신 분들은 회원에서 아침에 보시고, 장중에 보시고, 네이버에서 어느 조선족의 고백,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현주소 하겠습니다. 자, 좋은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재청감자님, 송죽평지님, 건강리님, 행복천사님, 또 가득채님, 초이2874님, MJS1095님, 곽철수님, 라이언, 좋은 밤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복록인님, 어렵죠? 복록인, 그 다음에 HKJ2SS님, 감사합니다. 녹화된 거 유튜브에 바로 올려놓을게요.